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내년부터 청년 60세 시대가 열리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실질적인 평균 정년은 54세라고 합니다. 또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실질 은퇴 연령은 71세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입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후라는 글자만 봐도 막막해서 한숨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다룹니다. 노후 준비처럼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일단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4,000가구의 민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 몫입니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요, 직접 물색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SH공사가 계약자가 돼서요,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는 첫 곡 윤종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환생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죠.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노후 준비 안 해도 또 하고 있어도 걱정입니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부족하고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되는지 혼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민연금공단의 김철환 노후준비운영팀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철환 노후준비운영팀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노후 준비 사실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국민들이 그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국민들 그 대다수가 73% 정도가 노후 준비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사전에 노후 준비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일단 뭐 인식 자체는 그렇게 저변이 잘 돼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3일부터 노후 준비 지원법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도 됐습니다. 이제 법제화까지 됐는데 이 법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노후 준비는 이제 그 노년기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빈곤이라든지 질병, 무의, 고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그 준비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 그 법 시행 전에는 그 노후 준비를 국민의 그 개개인에 맡겼다면은 이제 법 시행으로 인해서 노후 준비를 국가, 그다음에 지자체가 책무로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모든 국민이 이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을
국가가 관장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장을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예. 전달 체계로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요. 국민연금공단의 중앙센터가 하는 일이 노후준비 지표 개발이라든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 양성, 그다음에 관리, 노후준비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법안을 쭉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인 그런 노후 준비를 시행하고 또 관리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노후 준비 서비스를 그렇다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노후준비지원법에 보면 그 재무, 건강, 여가, 그러니까 대인관계 등 4대 영역과 그다음에 진단, 상담, 교육, 그다음에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사관리 등 5종의 그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수급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그 재무 위주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법 제정이 되면서 기존의 국민연금에서 하던 재무 영역을 더욱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비재무 영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재무 쪽에서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노후 준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 시행이 되면서 좀 더 확대되는 건가요? 서비스 대상이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그다음에 수급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요. 예.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무, 그리고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영역까지 이 노후 준비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요. 그 연령대 관계없이 연령 그냥.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사실 그 노후 준비 같은 경우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이제 그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인식하기 마련인데 이거 뭐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노후 설계는 사실 인생 설계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맞는 맞춤형 그런 그 서비스를 적용받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 설계는 인생 설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살 때쯤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기에 있는 대상을 통해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때부터 이미 교육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교과서에도 이제 그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라든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다양한 연령대 다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사회생활 한 분들, 그렇죠. 근로를 좀 해왔던 분들이나 은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상담을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언퇴 설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대 이후 대상으로 대상이 주로 이제 그 은퇴 노후 준비 대상으로 인식할 수는 있는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타겟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공단에는 이제 중앙 노후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 그 107개 지사에 지역 노후 준비 지원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거죠?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공단 지사에 지역 센터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어디에 있나요? 수도권은 부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방문을 합니다.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확하게 명기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은 자 인생 설계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노후 준비는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그 4대 영역에 대해서 그 종합적이고 그 균형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 재무 분야는
그 노후소득 보장 강화 차원에서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일단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리면서 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이런 다층 연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재원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예.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심층 1:1 그 재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분야는 이제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고요. 예. 여가 분야는 여행이라든지 뭐 평생교육, 그다음에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그 다양한 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또 대인관계는 그 배우자라든지 자녀, 이웃 등 관계에서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별 갈등 관계를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있습니다. 재무를 제외한 분야는 뭐 교육이나 강좌로 이렇게 좀 수강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지금 그 저희가 찾아오시면은 각 영역별로 상담도 해드리지만은 교육도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전문 인력이 충분합니까? 사실 그 뭐 사설 PB나 재무 설계사에게 따로 가서 이렇게 받는 것만큼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하긴 뭐 다년간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미 해오셨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수준의 상담을 재무 상담도 그렇고 건강, 여가, 대인 관계 같은 상담까지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무료인가요? 아유,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그렇군요. 이거 좀 실제로 좀 잘 이렇게 좀 교육도 받고 설계를 받아서 노후를 준비를 잘하신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적으로는 이제 그 형태 변화든지 인식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고객 만족도 차원에서 이제 인식 변화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만족도가 90% 이상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꽤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에 또 다년간의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재무 상담을 받은 분들이 있고 그렇게 딱 봤을 때 사실 그 근무 시간이나 여건상 그런 센터를 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별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방문을 하기 어려운 그런 고객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 노후 준비 지원 센터에 그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국번 없이 공단 대표 전화 135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서도 온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센터를 방문한다 했을 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재무적인 것부터 해서 뭐 저의 자세한 그런 자산 내역까지 전부 다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그 영역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지만 사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 상담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두세 번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나의 자산 내역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좀 설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번호가 1359인가요? 1355입니다. 1355번이죠. 네, 공단 대표 전화입니다. 1355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이제 여건상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런 상담자들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우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면 그 내연금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직접 노후 준비 자가 진단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그 예상연금이라든지 영역별 노후 준비에 대한 그 정보 등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팀장님께서 또 다년간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팀장님께서 생각하는 노후 준비의 ABC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 좀 정리해 보신다면? 지금 이제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가 됐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사실 예정이신 분들은 사실 그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노후 준비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설계, 생애 설계이기 때문에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 준비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준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을 어릴 때부터 사실은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노령화되면서 베이비붐 세대 연퇴가 대량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사실은 준비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저희가 그 살기 바빠가지고 이게 노후 준비를 미루고 계시는 이 국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역센터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은퇴하시는 분들 요즘 같은 경우 그 충청도나 뭐 또 전라도 쪽으로 새롭게 이사를 가서 거기서 새롭게 둥지를 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방안들도 좀 소개를 해주고 설명도 해주나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주 영역은 아니지만 주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국민연금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재무 쪽에서는 그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다층 구조로 3층 구조로 흔히들 3층 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런 설명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공적연금 강화를 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고요. 국민연금 가지고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도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연금까지 안내해서 민간 상품들도 안내는 해드리는데 저희가 상품은 권유하지는 않겠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은퇴 준비, 이 노후 준비는 인생 준비다. 인생 설계다. 이런 말씀 아까 해주신 게 인상이 깊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까지 아침 시간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철원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운영팀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팀장님 보내드리고 저는 오늘 1부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죠. Alone Again이라는 노래고요. 다이애나 크롤의 노래입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은 서울시 소식 듣는 날입니다. 서울시에서요, 2016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자, 기획 담당관 기획관리팀입니다. 김유성 팀장과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2016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어떤 내용인가요? 예,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매년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달라지는 제도 중에 알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서울 생활 45건을 복지와 여성, 주택과 교통, 경제, 녹지와 환경, 민원과 행정 이렇게 5개 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꼽자면 50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서울형 장기 안심 상가 운영, 이사 전입 시 종전 거주 지역의 종량제 봉투 사용 허용, 그리고 지하철 휴대폰 배터리 대여 서비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올해 3월부터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연령대인 50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만 56세 서울 시민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 50대 서울 시민들 중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료를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형 장기 안심 상가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는 상가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상권 활성화가 예상돼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임대계약 조건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해서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예정인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고요. 예.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 없이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예, 상생 협약의 내용과 영업장 주소를 명기를 하셔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이 내용 다뤘었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시 하면 사실 그 다산 콜센터 아주 그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잖아요. 네. 자, 이번에 민원 도우미, 민원 처리 보상제가 새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2016년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자, 예, 민원 도우미 예. 서비스. 예, 민원 도우미 서비스는요. 네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민원의 처리를 절차를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다산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거나 저희 민원실에 직접 이제 그 신청을 하시면 민원을 신청하는 절차부터 그 모든 전 과정을 도와주는 민원 서비스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예.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기존에 있던 다산 콜센터의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민원 처리 보상제는 뭡니까? 예, 민원 처리 보상제는 서울시가 민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해서 예.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민원 도우미나 민원 처리 보상제는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응답소 홈페이지 또는 열린 민원실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민원 서비스를 좀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거. 예. 민원 처리 보상제 2016년 좀 새로운 제도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유용한 생활 팁이 또 있다면서요? 예, 우선 1월부터 이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타 자치구로 이사하는 경우 이전에 살던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사 전입자에 한하여 종전 거주지에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예.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한 이사한 집에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할 때 이제 재료비만 내시면 되고 출장비와 시공비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또 지하철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가 기존 20개 역에서 181개 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역사 내에 비치된 충전기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4월부터는 휴대폰 배터리를 대여한 후에 이동하여 목적지의 역사에서 반납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이 휴대용 충전 서비스는 서울 도시철도 5, 6, 7, 8호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밖에도 120 다산 콜센터에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 콜이 신설이 되고요. 저층 주거지 집수리 비용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는 등 미리 알면 시민들의 서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2016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기획담당관 기획관리팀의 김유정 팀장이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 궁금한 여러분의 중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하오하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100가지 보약보다 제철 과일 먹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저는 부쩍 좀 과일을 먹고 싶어지던데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네, 전 주로 새콤한 과일 좋아해요. 새콤한 거. 홍옥 같은 거. 그다음 포도, 한라봉 이런 종류도 좋아하죠. 한라봉. 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귤을 매일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귤은 뭔가요? 네, 귤은 중국어로 쥐즈.
쥐즈. 한 번 더, 쥐즈. 쥐즈. 네, 여기 약간 귤이에요. 치즈 같기도 하고 네네. 주이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쥐즈. 네, 쥐즈. 쥐즈. 네, 쥐즈.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 귤 표현 배워봤는데 과일은 뭔가요? 과일은 우리가 중국어로 水果라고 해요. 水果. 한 번 더, 水果. 水果. 네, 여기서 구워 할 때 네. 혀를 말지 않고 그냥 구워. 구워. 뭔가 구워 먹는 것 같은 구워. 정말 구워? 네, 정말 구워. 水果. 그렇죠. 한 번 더, 水果. 水果. 근데요, 중국 과일들은 한국 과일에 비해서 당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영농 기술이 더 발달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가요? 너무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죠? 네, 편차가 있어요. 근데 남쪽 지역에서는 보통 이렇게 단 과일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네, 북쪽은 조금 당도가 떨어져요. 그 또 과일하면 네. 사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과는 중국어로 뭐라고 네, 표현하나요? 사과도 이 구어자가 들어갑니다. 구어. 빙구어. 빙구어. 한 번 더, 빙구어. 빙구어. 네, 재미있는 것이 그 애플사도 빙구어라고 불러요. 아, 애플도? 네, 애플도. 그 미국의 애플사도? 네, 애플사도. 중국 사람들은 빙구어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네네. 사과가 빙구어라서. 빙구어의 스티브 잡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군요. 맞아요. 네, 자, 과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과일은 水果. 水果. 사과는 苹果. 苹果. 그렇죠. 귤은요? 귤은 쥐즈. 쥐즈. 한 번 더, 쥐즈. 쥐즈. 네, 오늘도 맛있는 귤 많이 드세요. 내일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빙구어 사과를 먹었습니다. 아침 사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자, 0334번님. 중국어는 혀 뒤에 숨어있는 발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병진 아나운서 잘 따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소리 내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 문정아 선생님 말에 따르면 그 뭐랄까요? 벌 서는 자세? 혀를 벌을 세우듯이 입천장과 또 그 밑바닥 그 사이에 이렇게 띄운다고 합니다. 그런 또 발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세한 발음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샵 0945로 배우고 싶은 표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의견도 좋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또 같은 번호로 여러분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가족, 친구, 자기 자신 누구나 좋습니다. 애인도 좋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수도권 소식을 출입처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늘은 경기도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바뀌는 게 많을 텐데 경기도도 많이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에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주민들의 복지와 실생활에 관련해서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청년 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125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 나이로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인데요.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15만 원을 매달 지원해서 3년 동안 1,000만 원의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내년에는 모두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푼돈이 아닌 교육이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예. 또 생활임금이 시급 6,810원에서 7,030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서 산하기관 고용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내년 상반기 중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과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해서 저소득 산모들에게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그 청년 통장 제도가 굉장히 좀 관심사입니다. 향후에 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뭐 각 지자체별로 수도권도 참 바뀌는 게 다르더라고요. 특히 경기도는 교통 관련해서 바뀌는 게 많다고요? 네, 우선 그 경기도 한복판에 있는 서수원에서 의왕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립니다.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가 각각 100원씩 내리고 경차는 50원이 내립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리는데 연간 4,600만 대가량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사서 등록할 때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사서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예.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 채권 매입액을 절반 감면해 주는데요. 이 제도는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을버스의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현재 용인과 안양 등 10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고양과 부천 등 다른 5개 지자체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예. 앞서서 그 생활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 말씀해 주셨고요. 교통까지 나왔는데 좀 이 서민 경제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경기도 쪽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바뀌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경기도가 신생 벤처 기업을 일컫는 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설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 유치, 또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또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해 건물을 폐쇄한 경우에 해당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영업 손실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예. 올해 평택과 수원 등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에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업과의 기술 제휴와 교류 촉진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유럽 비즈니스 센터를 2월에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투자하려는 유럽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김학무 기자 보내드렸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를 좀 뜨겁게 달군 화제의 인물을 만나고 싶었습니다로 초청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뭐라고 전해라 열풍을 불러일으킨 분이죠. 가수 이혜란 씨가 수도권 투데이에 내일 함께할 예정입니다. 100세의 시대로 25년 무명설움을 단박에 끝내버린 슈퍼스타 이혜란 씨. 내일 저희와 함께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아침 9시 10분부터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수도권 투데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 함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짱 감독이 뽑은 오늘의 추천 노래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연말 정산 그리고 각종 결산 준비에 정신이 없는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길거리 구세군의 모금함은 아직 종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 다이어리와 탁상용 달력도 이미 준비했습니다. 새해맞이 주변 청소는 오늘쯤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에 듣기 좋은 겨울 분위기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피보 브라이슨 앤 로버타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For You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